자, 여러분들 요 앞에를 보시면 21, 30, 30 이렇게 세 문제를 먼저 한번 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잠깐 브레이크 걸었다가 36, 7, 8 이렇게 순서 삽입까지 쪼르륵 나가보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괄호로 표기를 해놓은 건요.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손을 들었던 건데 일단 많이 틀린 것들 먼저 잡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씩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방향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다들 우리는 문제 안에서 21번 문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요? 예, 좋아요. 자, 일단 21번 문제가 함축 의미 추론이었는데 여러분들 연필을 드시고요. 지금 밑줄 친 문장을 직역해서 바로 여기다가 한 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덱스는 왔다 갔다 할 때 저 캠코더 조심해요. 우리 서연이랑 지안이는 가능하면 가방 내려놓을까 밑으로? 네, 쌤이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 유진이 다 적었어? 자, 된 거 같네요. 샤프를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얘들아,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는데 우리는 5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좀 쳐놓겠습니다. 5번 선지요. 자, 그리고 나는 5번 찍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많죠? 잘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함축의미 추론이니까 밑줄 문장을 번역하는 것부터 출발을 할 건데 앞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는. 자, as you, 네가 읽어갈 거야. 읽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outwardly라는 건 밖으로 나가 있다라는 표현이라 외견상으로 겉보기에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자, 겉보기에 뭔가 자전적인 시를 읽을 때야. 그럼 쌤 여기 나오는 바이오그래피컬이라고 하면 어떤 일대기를 다룰 때 쓰는 말이니까 뭔가 이런 일대기적인 시를 읽을 때 keep in mind a line 바로 이런 사람이 했던 말을 명심해라 이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일단 형광펜 단서가 눈에 좀 띄었었는데 keep in mind a line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쳐놓고 야 얘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봐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봐 라고 하는 건 역시나 인용문을 들어주겠다라는 얘기고 인용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랑 같은 말을 할 테니까 밑줄에 들어가는 말은 주제랑 똑같겠구나 이렇게 캐치를 했으면 됐을 거고 그죠? 자, 그리고 밑줄을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했나 보세요. 야, 너는 말이야 항상 너 자신한테 더 비현실적일 것 같아. unreal. then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것보다 말이야. 이거거든요, 직역하면.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옆에다가 화살표 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가 unreal해 보인다. 일단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그럼 뭔가 내가 나한테 가짜 같아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unreal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아마 포커스였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면 끄덕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대답은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리고 첫 문장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도대체 what is the biography of a poet이네요. to their poem. 그들의 시에 있어서 시인들의 일대기는 도대체 뭐야? 이거거든. 그럼 쌤, 시를 쓴 사람이 시인일 테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the poet, 시인이 made the poem, 시를 만들어. 이거 당연한 거지. But 하지만 after that, 그 이후에 it is, 시는 anyone's guess, 누군가의 추론일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 그럼 쌤 여기 벗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뒤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일단 쳐놔볼까? It is anyone's guess. 그건 누군가의 추론이 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after that, 그 이후에 라고 하는데 이때 that은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시인이 시를 만듭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때 that이 말하는 건 시인이 만든 것이고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누구든지 추론할 수가 있어 이 말이야. 이해되나? 그럼 선생님 여기서 누구든지 라고 하는 건 시인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됐지? anyone이 그런 의미. 누구든지 괜찮아. 이제 조금 더 가볼게. That, 바로 그게 말이야. It's the heart of the matter. 그 문제의 heart, 중심이야. 중요한 거야. 쌤, 나는 여기서 왜 이게 눈에 걸렸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알고 있거든. 주제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잡은 거야. 조금 더 가볼게. The endless speculation, 끊임없는 물음을 던질 거야. about 뭐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거냐면 넘버링을 해보자. 자, what really happened?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or 아니면 the story behind the poem. 시를 썼는데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가 뭐야? 또 3번 가볼게. tempting, 굉장히 매력적인 query,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텐데 3번, what did the poet, 그 시인이 정말로 intend, 의도한 건 뭐야? 이거거든요. 그럼 얘들아 우리 감을 좀 살리자. 쌤 지금 1번, 2번, 3번에 넘버링을 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나열되면 우리 무슨 점 골라내야 돼? 연습할 때. 공통점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번, 2번, 3번을 슬쩍 봤더니 시인이 시를 쓸 때에 관련된 단어 아니야?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시를 썼어? 그 시 이면에 담긴 이야기는 뭔데? 시인의 의도는 뭔데? 그럼 쌤 1, 2, 3번을 합쳤을 때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인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 괜찮아? 그리고 다음 문장 봐봐. Allow yourself.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쌤이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건 1, 2, 3 묶었던 시인의 생각. 도대체 얘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썼을까? 그거 생각해봐도 돼.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질문들을 중요해요. Set aside.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옆으로 마련해 두라는 거야. 떼어두라는 거야. 옆으로 떼어둬봐. 그럼 이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 옆으로 잠깐 떼어둔 다음에 so that 결국 뭘 해야 되는 거냐면 you can enter the poem itself. 시 그 자체로 들어가려면 그런 질문들을 계속 갖고 있지 말고 생각해보는 건 괜찮지만 그랬다가 옆으로 좀 치워놔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됐어요? 그럼 시인의 생각을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 뒤에까지 더 가볼게. Looking into a poet, 그러니까 시인의 배경을 보거나 라이프 스토리를 보는 것 자체야. 야, 이거 자체는 may be meaningful,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상이 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또 단서 뭐가 나와? but, 하지만 이란 단서가 또 나오니까 뒷부분에다가 물결을 한번 쳐볼게. 시인의 생애를 바라보는 거? 그거 되게 괜찮은 거야. but,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말. separate adventure야. 쌤, 어드벤처면 모험이에요. 알 수 없는 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드벤처는 시인의 생각을 한번 탐구해보는 거? 이런 느낌을 어드벤처로 쓴 것 같고 근데 그 자체가 별개의 모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쌤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separate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조금 중요했어. 요거는 수능에도 좀 자주 쓰여가지고 내가 요렇게 한번 잡아줘 볼 건데 별개야.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해. 아, 쌤 제가 요즘에 공부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 같냐면요 하면서 막 나한테 푸념을 해. 그랬을 때 야, 내 생각엔 그거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얘들아 이거 관련된 문제라는 거야? 관련 없는 거라는 거야?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separate라는 단어는요 unrelated, 이거 무관한 거야, 관련 없는 거야 라는 말이 들어가. 그럼 니네들이 시인의 생애를 탐구해보려고 하더라도 그건 별로 관련이 없는 모험이야.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했던 거고 야, 왜 그러냐면 의문문 나왔기 때문에 뒤에가 중요합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뒤를 더 읽어보니까 because 왜냐하면 even if we could ask the maker 그 시를 만든 사람한테 그들의 시가 의미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even if 등장 그럼 A, B일 테니까 D 다시 보겠습니다. We might get a different answer. 우리는 다른 답을 받아요. 그럼 너 도대체 이거 무슨 의도로 만들었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뭐예요? 달라요. 그럼 대답이 달라진다는 건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릭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depending on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색깔 맞춰봐요. 뒤에 보니까 어떤 날, 그리고 시인의 기분, 그리고 그 시인이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었었는지에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쌤, 결국 depending on이 1개, 2개, 3개까지 나열이 되는 거고요. 의미가. 그럼 이 3가지를 또 종합해보면 결국 그때마다 달라져.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 선지 내려가 봐. 선지 아까 내가 5번에다 별표 쳤는데 5번 안에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시인의 감정이 바뀌어버리면 시의 의미는 바뀐다야. 자, 이거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이야? 불일치하는 진술이야? 일치하는 진술이야. 맞니? 하지만 본문의 주제에 속할 수 있어 일부 진술에 불과한 거야? 일부 진술에 불과한 거야. 됐나? 자, 그럼 색깔펜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시인의 기분이란 단어 명시적으로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이즈가 좀 작지? 내가 다음번 건 키울게. 그리고 얘를 5번 선지로 화살표를 내려보세요. 내려서 5번 선지 안에 있었던 poet feeling change에다 똑같이 네모 박스로 화살표 연결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밑에다가 불러주는 거 적어보세요. 지문의 일부 진술인 거고요. 5번 밑에다가 적어 채워놔. 지문의 일부 진술인 거고요. 단 주제는 아니므로 일부 진술이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지? 오늘 이런 타입으로 오답을 많이 만들더라고. 아, 쌤 그럼 이거 걸러내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네요.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대답을 얻어요. 관련 없는 모험이에요. 뭘 돌아보는 거? 얘 생애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국 연결하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가 언리얼하다라고 하는 건 시인 자신한테도 그 시를 썼던 자신의 모습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대답이 모이지고 달라지고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을 한번 봐볼게. 자, 1번부터 가보자. 이 단어 때문에 무조건 틀렸어. only one meaning이 틀렸잖아. 에어컨 잠깐만 킬게요. 잠깐만. only one 틀렸죠? 하나만 있다라는 거니까. 연성이. 네네, 그거 챙겨서 저 자리 먼저 앉아. 두 번째 줄에 빈자리 있죠? 여기 잠깐만 앉아요. 민서야, 여기 잠깐만 앉을게. 자, 그럼 only one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가볼게요. Even the poet, 심지어 시인은요, 자신들의 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그때마다 답변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대답 괜찮은 거고. 3번 내려가 보자. 시를 읽기 전에 너는 시인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 이러면 필자의 주장과 완전 반대되잖아요. 그럼 X7 단어는 must understand가 틀린 거 같고요. 4번 내려가겠습니다. 시인의 의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럼 이거 시인의 의도가 중요해란 말인데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의도에다가 X, correct way에다 X. 이거 쓸데없고 무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게 맞아? 2번이 되는 게 맞겠다 이건 거지. 괜찮았죠? 좋습니다. 자, 21번 문제 클리어 드렸고요. 자, 오늘 별표 쳤던 문제 넘어갑니다. 30번입니다. 30번. 연성이는 못 풀고 듣는 거라 잘 집중해야 된다. 알겠지? 자, 30번 문제를 내가 별표를 친 이유는요.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 그래서 옆에다가 코멘트를 조금 달아 놓읍시다. 소재 체크라고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글의 소재는 이렇게 쓰였더라. 내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요거였어.
혹시 몰라. EBS 걸 내가 마지막까지도 보는 이유가 소재 연결은 EBS 교재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조금 눈여겨두자. 명시적 표상 능력의 중요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는 글을 2회까지 쌤이 시켜줄게요. 답만 고르고 끝나는 것에 더해서. 자, 쌤 우리가 30번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답만 고르면 안 되죠. 주제가 뭔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가면서 읽어야지만 답이 나올 수 있어. 맞죠? 자, 첫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반응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응. 자, 어떤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implicit relation이란 단어야. 암묵적인 관계에 반응하는 능력이야. 자, 내가 써준 소재랑 반대되지 않니? 소재는 명시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출발은 암묵적인 관계, 반대말로 출발해요. 어떻게 이어지나 봅시다. 자, 암묵적인 관계에 대응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은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한테요? 동물들이 생존을 하려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하지만 it is not the basis for human analogy. 인간의 은유, 비유에는요, 기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쌤 얘는 동물 얘기할 거예요? 인간의 애널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죠. 그럼 소재 잡읍시다. 핵심 소재, 인간의 은유에 대해서 말할 거구나. 앞에 부분 다 버리면 되겠죠? 아, 그럼 이 인간의 은유라고 하는 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소재인데 명시적 표상까지 어떻게 연결되나 봅시다. 자, more fundamental than analogy itself is the capacity.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자네들은 문장 읽을 때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more fundamental 이라고 나왔어. 얘들아, fundamental은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 내가 많이 했던 말인데 문장의 시작이 명사가 아닌 거야, 지금. 그쵸?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무조건 떠올리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구문이겠다. 도치 구문이겠다라고 떠올리자고. 그럼 쌤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다. is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되고 뒤에 나오는 the capacity가 주어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하는 능력은 more fundamental, 더 근본적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는 건데 그 투부정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요. 이렇게 뒤로 빼놓은 것 같다. 자, 특히 내가 노란색으로 잡는 거는 꼭 한번 눈여겨봐나. 나올 때 멈칫할까봐.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그 은유 그 자체보다 더욱 본질적인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왔지. 명시적인 관계의 표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연결되나 보세요. 인간의 은유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명시적인 관계의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야. 이렇게 연결되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끄덕 보여주세요. 소재 좀 어렵습니다. 잘했어. 자, 그럼 이 명시적 관계의 표상, 이게 완벽한 번역인데 뭔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뒤에 땡땡을 더 집중해서 보자. 그러니까 즉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mental representation, 정신적 표상인데 이 정신적 표상 안에서 관계라고 하는 게,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distinctive from, 서로 별개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서로 bound to, 연결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서로 별개이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체들의 표상과요. 그리고 이 실체는 그 relation, 관계가 relate, 관련 짓고 있느니요. 내가 정말 정확하게 읽었어. 자, 근데 이제 민지가 띠꺼워하고 있거든요. 뭔 소린지 알아듣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유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오케이, 그래. For example. 와, 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상태일 때 나오는 예시는요. 우리한테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이해 제대로 번역해야 이 문제 맞추고요. 제대로 이해 못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쵸? 자, 잡아지나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공간적인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 공간의 관계를 뭘 뜻할 거냐면 on을 뜻할 거야. on. 얘들아, on은 뭐야? 뭐뭐? 위에 있어 라는 공간적 관계를 말할 거야. 야, 그 on이라고 하는 게 as in,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거 말이야. The cat is on the mat. 매트 위에 고양이가 있어. 됐나요, 여기까지?
매트 위에 고양이가 있대요. 좀 더 갑니다. 자, 이런 명시적인 관계 표상이라고 하는 건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말이야. 뭐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개념들을 역할과 관련 짓는 게 가능해져. Thus, 그러므로 keeping straight that, 대절이야를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돼. 쌤, 스트레이트는 일직선이에요. 그 말은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 그럼 분명하게 유지를 해줘. 뭐가 분명하냐면 cat is on the mat 라는 표현과 the mat is on the cat 이라는 표현이 서로 distinct, 뭐하다 라는 걸 알게 해. 다르다 라는 걸 알게 해. 자, 이제 여기서 소화를 좀 시켜볼게. 지금 얘들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거는요, 대충 읽고 답 고르는 연습이 아니라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내는 연습이 가장 좋아요. 마지막일수록 정석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쌤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cat이라는 소재가 나오고 mat라는 소재가 나와요. 됐지? 이 두 개의 실체가 존재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명시적인 관계적 표상이 개념을 역할과 연관짓게 한답니다. 자, 여기다가 물결 한번 쳐보시고요. 쌤, 그럼 여기서 개념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고양이라는 개념, 매트라는 개념 두 가지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매트가 밑에 있는 게 맞아요? 고양이가 밑에 있는 게 맞아요? 매트가 밑에 있어야죠. 그 이유는 뭡니까? 매트는 뭐에 까는데,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란 얘기일까? 역할이라는 거 아닐까? 그 어떤 개념이 등장했을 때 개념의 역할과 연결 짓는다는 건 매트라고 하는 건 바닥에 깔아야 되는 거고 cat, 고양이라고 하는 애는 그걸 사용하는 생명이 있는 애잖아.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좀 더 소화를 시켜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서로 완전 다르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좀 더 가볼게. 야, 그리고 if 또 만약에 형광펜 잊지 마세요. if도 가정의 의미지만 어찌됐든 예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야, 만약에 우리가 관계의 특징들 말이야, on에 대해서 그러면 예시의 소재를 똑같이 가겠다는 거야. on이라는 단어의 관계 개념을 볼 건데 이 개념이 말이야 simply 아주 단순하게 muddled together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muddled 외워야 돼요? no 밑에 달렸잖아. 뒤죽박죽 섞여 있게 돼. Together with the feature of concept, cat and mat. 이 두 가지 개념들과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러면 투부정사 이하하는 게 불가능해져. 여기까지야. 뭐 하는 게 불가능해지냐면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어요 라는 것과 눈이라고 하는 게 지붕 위에 있어요 라는 이 개념이야. 그럼 얘들아, 이 두 가지 개념을 썼을 때 on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매트라는 개념, 루프라는 개념 똑같은 거 알 수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매트나 루프 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 고양이 위에 있을 수 있는 애들 맞고 눈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애들 맞고 그렇다면 on이라는 개념과 맞는데 이게 유사성이고 말을 바꿔볼게. 쌤, 그리고 여기서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윗글에 소재 올라갑니다.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은유에 대한 거 아니었어요? analogy? 그치? 그럼 얘들 은유는 뭐야? 마치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과 같다. 두 가지 다른 대상에 뭘 찾는 거야? 유사점을 찾아서 빗대어 표현하는 게 analogy였잖아. 그러니까 similarly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변수야. 쌤, 여기서 색깔 하나 더 쓰자. muddled together에다 네모박스 별표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위에서 잡아왔던 건요, 명시적 표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거나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라는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이걸 말할 것 같아요. 뭐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유진아. 이게 막 섞여 있다니까? 그 말은 명시적 표상이 없는 거야. 명시적 표상이 없으면 우리는 analogy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을 impossible to see the analogy, similarity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우리는 은유를 사용할 수 없어. 여기까지 어때?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야. 쌤, 그렇다면 이때 if는요, 옆에다가 열어서 반대의 예시를 들어준 것 같아요. 명시적 표상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명시적 표상이 없으면 우린 이걸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다음 문장의 주어를 보니까 다시 네모박스 별표 한번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o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시적 표상이 존재한다면 다시 넘어온 거야. 뭐로 넘어온 건데? 옆에다가 꺽쇠 열고 주제로 복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심플하게 갑시다. 주제로 복귀했어. 명시적 표상이 있다면요, 우리는 은유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말 나와주면 되거든. 그래서 뒤에 보니까 forbid, 금지하게 돼요. 뒤에 the relation to be recognized, 관계가 인정되는 거죠. 여러 상황에 걸쳐서 뭐라고, 같은 거라고 인지되는 거. 근데 이제 상황이 하나야? 여러 상황에 걸쳐서야? 여러 상황. 그러면 밤하늘의 별과 사람의 눈이라는 두 가지 다른 걸 같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nalogy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해되니? 그럼 명시적 표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금지해야 돼요? 촉진해야 돼요? 촉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 때문에 forbid가 아니라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말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얘들아,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는 5번도 비슷한 뉘앙스야. 더 일반적으로 말해볼게. 형광펜 들어갈게. 맞추고 오자. 단 하나라도 더 일반적으로 말해볼게 라고 하는 거는 논지를 확장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주의하자. 논지를 확장시킨다는 건 100% 앞뒤에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뭐야? 순접일 거란 얘기잖아. 100% 같은 말. 그래서 내가 명시적인 표상을 갖고 있어. 또 주제야. 그럼 애널로지를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답해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맞지?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를 보니까 make it possible to detect, 뒤에 보세요. between relation, 관계들 간의 연관성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죠? 아, 결국 우리는 이 은유를 detect, 감지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critical building block,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쌤이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라는 말에 물결 한번 쳐보자. 이 은유에 대한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 않니? 이렇게 관계의 명시적 표상의 능력이 근본적인 거야. 같은 말 하는 거네. 그럼 쌤 결국 얘는요, 요 문장과 내려오세요. 이 마지막 문장 있지 않습니까? 잘 듣고 있어? 자, 이 두 개 문장이 서로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이거를 무슨 구조라고 합니까? 양괄식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양괄식 구조, 오늘 별표 쳤던 또 다른 문제, 36번 문제 있지. 그 문제에서도 이걸 똑같이 활용해 냈습니다. 기억을 좀 해봅시다, 오늘. 괜찮아요? 잘했어? 좋아.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좀 끊어서 갈게요. 이번에는 32번, 바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판서를 생략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요, 별표를 쳐야 될 선지가 정답선지, 오답선지 1번. 그럼 얘는 1번과 4번의 차이점에 집중을 합시다. 그게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잠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네들은요, 빈칸을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빈칸 문장만 읽고 정리 가는 거예요.
또 추운 사람 있으면 말해줘. 끌게. 제나야, 당당하게 먹어도 된단다. 선생님이 오늘 오자마자 약간 그 얼평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 갑자기 어떤 그 류땡땡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오더니만 선생님 키 180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채땡땡이라는 애가 선생님 바지 앞뒤 거꾸로 입은 줄. 앞주머니예요. 제가 이 얼평을 당했다는 게 너무 웃긴 게, 내가 얘들아, 나는 쉬는 날 화장을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내가 여러분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본다면 무조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선생님 남편이랑 있을 때도 화장 안 합니다. 자연 그것의 그 상태 그대로. 저도 거울을 잘 안 볼 때가 있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한껏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왔을 때 선생님이 되게 현타를 받아서 못 입는 원피스가 있어. 아, 소저. 여기 원피스가 하나 있고, 저 새끼 때문에 못 입는 치마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파란 색깔로 여러분들 에스닉 무늬라는 거 아니야? 에스닉 무늬? 약간 그 알라딘 양탄자에 적혀있을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마 이 희경 3학년 애들은 알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딱 입고 왔어. 입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선생님 찻잔 같아요. 찻잔. 사람이 그래도 예쁘게 원피스 입고 예뻐 보이고 싶어서 찻잔 같아요. 자, 두 번째 입고 그 옷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옷을 꺼냈다가 단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 선생님, 고려 청자 같아요. 사람인데요. 자, 두 번째 옷이 있었는데요. 치마예요. 약간 이렇게 살랑살랑한 치마예요. 이렇게 되게 긴 걸로. 그래서 위에는 약간 검은색의 이제 예쁜 이제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이제 치마를 입고 왔죠. 입고 왔는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했나 봐, 스스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놀리려고 꺼내면 가볍게 던지잖아. 근데 정말 진지하게 내가 지나가고 있었어. 자, 봐. 선생님, 젖소예요? 약간 울렁울렁. 그 이후로 못 입습니다. 못 입죠. 그래서 선생님 아무리 열심히 꾸미고 와도 단 한 번, 어머, 선생님 오늘 너무 화사하세요, 예쁘세요. 우리 고3들은 절대 안 합니다. 비판. 오로지 언프린티드 에스타 같은 거야. 나는 비판. 쌤 키 180이에요? 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쌤 에릭쌤보다 나이 많죠? 괜찮아요.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쏟아부으시고 자네들의 모든 스트레스가 깎일 수 있다면 그 모든 비판 달게 받는데 약간의 장난기처럼 얘기해줘요. 진지하게 말하면 정말 상처받아요. 아시겠죠? 잘했어. 웃는다, 웃어. 좋아. 자, 32번 들어가고 쉴게. 잘 끊었어. 자, 보자. 32번 문제는 빈칸 문장 번역을 한번 해볼게. 헨스, 그러므로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어. 잘 들어봐. 프리벤팅, 막을 건데 팬데믹적인 질병이야. 자, 팬데믹이라는 단어 수능에 나온다면 무조건 전염입니다. 전염. 전염성, 전달, 전파. 이 단어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수능에서 그 communicate, 소통이란 단어 나오잖아. 그거의 형용사 형태가 communicative야. 그거 나오면 소통의라고 번역하면 안 돼. 전달의라는 번역을 해줘야 돼. communicative라는 단어가 나와도. 좋아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읽어볼게. 야, 이렇게 전염성 질병이 있는데 그거를 예방하는 일이야. 전염성 질병을 예방한다는 건 should be considered, 여겨줘야 돼. 뭐라고 여겨줘야 되냐면 not only as a health issue야. 동그라미 치자. not only 동글이야. 그리고 빈칸 앞에 나오는 but also 동글이야. 빈칸 문장 보는 거야, 재원아. not only 동글, but also 동글이야. 자,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염성 질병을 막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련 문제인 거고 두 번째가 블랭크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직접적 단서를 준 거야. 건강 이외의 다른 관점도 있어. 이렇게 줬을 거야. 그 나는 빈칸에다가 건강 이외의 것이라고 적어봤어. 이것도 선생님 수능 수업 오래 라인업 탔던 친구들은 많이 들었던 게 이미 제시된 정보는 단서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 타겟 잘 보기야. 타겟. 얘들아, 얘는 전염성 질병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전염성 질병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막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질병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질병을 막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해됐으면 끄덕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자, 첫 문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왜 1번에서 걸려 넘어졌을까요? 처음부터 투어리즘, 관광에 대한 얘기가 그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자, 한번 달려가 볼게. 야, 우리가 with its high multiplier effect, 굳이 밑에 안 나와도 해석하기 어렵진 않은데 그것의 높은 multiplier,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 그럼 뭔가 효과가 여러 가지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관광은 영향을 미친다. 135개 이상의 분야들에. 그럼 지금 출발점은 관광의 여러 가지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contributing to, 이것에 기여하는데 payment balance, 어떤 지불의 균형에 기여를 한다. by 모함으로써 외국의 통화가 inflow, 유입되게 하고 and 그리고 많은 다른 선두적인 사업들을 sparking, 촉발시키면서 such as 예를 들면 교통, 무역, 건설, 건강, 재정과 같은. 됐니? 한 호흡 끊고 가자. 그럼 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문장을 읽은 건데 이 문장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한다면 관광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관광의 영향력이 크다, 넓다, 뭐 이 정도 정리되면 될 것 같아. 자, 중요한 거 문장 읽으면 이렇게 메시지 간결하게 남아야 된다. 그지? 다음 문장 접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apart from 형광펜 들어갈게.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괜찮아요. 여백 있는 데다 써보세요. apart from을 그대로 적으시고 대문자 A, 대문자 B. apart from A, B입니다. 자, 번역 한번 해볼게요. A 이외의 B라는 표현이고 중요한 거 A 자리에는 앞 내용을 그대로 넣어둘 거고요. B 자리에는 새로운 소재가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소재를 전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A에서 B로 소재 전환, 화살표 연결, A에서 B로 소재 전환이야.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전환하나 봐봐. apart from its economic effect, 그것의 경제적 효과에 더해서 관광은 또한 밑줄 social and cultural effect, 사회 문화적 영향이 있다. 거기 밑줄이야 이제. 그럼 경제적 영향도 있지만 무슨 영향도 있어? 사회 문화적 영향도 있어. 그럼 이제 뒤에부터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말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지? 다음 거 더 가볼게. Human, 인간은 a social creature,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 apart from이 또 등장해서. 그치, 소재 전환이야. 형광펜이죠? 자, 그럼 인간은 사회문화,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 그럼 얘도 A 다 읽었고 B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베이직 니즈가 있지. 즉 예를 들면 영양분을 얻는다던가 쉘터,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즉 휴식처를 가진다던가. 이거 의식주 같은 느낌 아니야? 그럼 의식주에 더해서 우리는 다른 니즈가 있어. 이 다른 니즈들은 such as 예를 들면 교육, 오락, 예술활동, 관광 같은 것들이야. 자, 밑줄 한번 갈게. We have other needs 밑줄.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처음에 출발점은 관광은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끝나는 문장은 인간은 다양한 니즈가 있다로 끝났어. 두 가지가 연결돼야 돼. 그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관광을 해야 한다라고 머릿속에 정리돼야 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리고 다음 문장에다가 별표를 치자. 팬데믹 별표.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언제 팬데믹을 얘기할 건데? 라고 우리가 끈질기게 끌고 내려왔더니 여기 바로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정답의 직접적 단서가 될 텐데 전혀 뜬금없는 소재를 썼어. 위에서는 관광이었고 밑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뭐가 나왔어? 팬데믹이야. 이 모든 세 가지의 다른 소재를 연결하는 게 이 문제의 미션이었거든. 더 읽어볼게. 자, 이 전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사회적 산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머릿속에 정리되나 볼래? 관광은 영향이 다양한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관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팬데믹이 생겨버리면 관광을 막기 때문에 인간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끝인 거야. 자, 밑에 더 읽어볼게. 공부하는 거니까. Due to 뭐 때문에 miscellaneous 조치들이 생기지. such as 예를 들면 travel restriction, 여행 제한, closure of school, 학교가 문을 닫고요. postponement of sports competition, 스포츠 경기들이 다 뒤로 밀립니다. 이거 우리 코로나 때 다 겪었던 일들이잖아. 야,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두 줄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바로 이런 것들이 disrupting the function of social activity. 밑줄. 사회적 활동의 작동을 disrupting 뭐 해버립니다? 방해해버립니다. 그렇지? 다음 문장. 그러니까 infectious disease 말을 바꾸면 팬데믹이지 이게. 맞나? 야, 이 팬데믹적 질병들은요. 밑줄 harm people's lives and livelihood.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harm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빈칸 다시 들어올게. 형광펜, 헨스, 그러므로. 자, 그럼 이제 밑에 여백 있지? 거기다가 선생님 봐봐. 하나, 둘을 따로 잡아볼거든? 위에는 팬데믹이라고 써보시고 밑에는 팬데믹 예방이라고 써볼게. 지인이 귀찮은 거 아니죠? 팬데믹, 그 밑에는 팬데믹 예방. 자,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풀어볼 테니까 이해되나 봐라. 팬데믹,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막음. 자, 이거 이해돼, 안 돼? 돼.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팬데믹을 예방한다는 건 사람들의 사회적 삶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답까지 연결하는 게 관건인데 정답 바로 절대 안 보입니다. 소거했어야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 1번부터 가보자. A way, 방법인데요. 팬데믹을 막으면 관광과 무역이 증진됩니다.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은 맞아. 그치? 근데 관광을 말했던 거야? 사회적 교류를 말하는 거야? 사회적 교류 아니야? 즉 관광은 사회적 생활의 일부에 속해서 다소 지역적으로 느껴져. 그러니 세모를 보류해 놓을게.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 2번 내려올게. Fundamental aspect of global entertainment. 세계적인 오락거리. 야, 엔터테인먼트 무슨 얘기야? 아니지? 전혀 소재가 연관되지 않고요. 3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메디컬 리서치 어디 나옵니까? 이거 소재 전혀 아닌데 이상하다. 2, 3번 쉽게 소거가 된다. 4번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이어야 되는데요. 우리 국가와 전 세계 안보의 기본 원칙이어야 됩니다. 언뜻 봤을 때 완전 딴소리 같거든, 느낌이. 안보. 5번 먼저 내려와 볼게. A regional matter, 지역의 문제입니다.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가 가장 잘 핸들링하는요. 맞아? 전혀 안 나온 말이야. 그치? Local X 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남는 게 1번, 4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4번 선지에 나오는 security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선생님, 이 security는 직역하면 안보인데요. 안보라는 건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게 안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생활이 원활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패러프레이징을 바꿔버리면 1번은 4번에 비해 지역적 소재가 되는 게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21번도 그랬고 지금 32번도 그렇고 그 지역적 소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놓자. 됐습니까? 잘 하셨어요. 자, 좀 쉬는 시간 가지고 또 하자. 자네들이 지금 어디까지 잘 들어주셨냐면 21, 30, 32 끝. 그래서
나연이 괜찮죠? 제가 원래 전원에 가 있는데 오늘 많이 피곤한가 봐요. 36, 7, 8을 조져보겠습니다. 근데 36번 오늘 빌런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전제를 깔 건데 이해만 하십시오.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되 쌤 생각에 실전에서 이 정도까지는 못 풀어냅니다. 이유? 시간 안배가 안 돼요. 그럼 내가 1차 판단했을 때 그게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요. 아니면 털고 가야 되는 문제. 36번의 포지션은 그렇게 좀 잡아볼 건데 좋아. 자, 일단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우리 아가들이 이 정도 감이 샀나 한번 보자. 자, 36번 띄었고요. 이 문제는 진입장벽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난 일단 제시문 해석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연필로 바꿔서 직독직해 빠르게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시작! 직독직해. 안 하는 놈은 오늘 눈 감으면 쌤이 꿈에 나오지. 쫓아갈 거지. 지구 끝까지. 우리 제나는 먹기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먹어야 해요. 야, 상진아. 인스트루멘탈리티 어떻게 번역했어? 어디 있어요? 여기? 네. 해석 잘 못하겠어서 그냥 버렸어? 맨 뒤에는 버렸어요. 맨 뒤엔 버렸구나. 저걸 안 풀면 답을 맞출 수가 없을 텐데. 약간 야매로 풀어가지고 야매로. 운이 작동했다. 아하. 넌 뭐라고 번역했어? 안 했는데. 알았어. 민서 또 듣다가 해석 안 되면 물어보고 가라. 넌 뭐라고 번역했어? 너 세민이는? 못했어. 못했어. 오이? 전소연 이거 맞았어? 좀 운빨? 풀어봤어? 좋아. 자, 잠깐 멈춰서 내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일단 센트럴리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중심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것의 중심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럼 누가 누구한테? 기술이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됐거든. 맞지?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냈어. 마음가짐을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면 attribute A to B야. 이 표현이 나왔어. 자, 이거 하나 잡을게. attribute 밑줄, to 밑줄, 앞뒤에 A, B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attribute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단어 뜻이 있어서 내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우리 고3들은 단어장에서 많이 외웠을 텐데 A는 B 때문이다 이 표현이 있죠. A는 B 때문이야.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인과관계의. 자, 근데 저 attribute라는 단어를 명사로 쓰면 속성이라는 단어 뜻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의미로 기억해주면 돼. 그러니까 B에다가 A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B에다가. 그럼 쌤 여기서는 요 2번의 해석으로 한번 잡아보면 observing human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할 테니까 관찰을 하는 인간이야. 그럼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인 거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들은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에 instrumentality라는 속성을 부여합니다. 이거고요. 쌤 여기서 instrumentality라고 하는 단어는 도구성이란 표현입니다. 모든 건 도구다 이 말이야. 그지? 모든 건 도구다. 자, 쌤 그러면 제시문 정리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호호.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은 인간이 사용해야 되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 소재 난이도도 만만치가 않죠. 자, 선생님 일단 제시문은 잡았으니까 우리 ABC 첫 문장 분석하면서 앞 내용 따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A의 형광펜 한번 먼저 들어갈게요. These new thing. 사실 얘가 문제를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했던 표현이거든. These new thing. 자, 선생님 그러면 A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A, 오이? 왜 풀어줬을까? 자, A의 앞에 나올 내용을 맞춥시다. 앞에는 new thing이 등장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것. 맞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것들은요, are just some as yet unfamiliar. 아직까지는 좀 낯선 장비거나 낯선 도구입니다. For a future task. 미래를 위해서 쓸. 아직은 좀 낯선 도구인 거예요. 그럼 새롭다는 거는 기존에는 없다는 거고, 새롭게 등장한 뭔가가 있었을 때 제시문과 같은 말이 딱 하나야. 그것도 여전히 도구라는 거야. 다만 우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도구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렇게 정리 좀 하자. A의 앞에는 new thing이 나와야 되고요. A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것은 미래를 위해 사용할 아직은 우리한테 낯선 도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시문의 논조는 그대로 가죠. 등장하는 건 무조건 도구입니다. 자, 이랬을 때 A는 처음이 될 수 없는 게 명확합니다. 왜냐? 제시문 안에 뭐가 없었거든요. 새롭게 나타난 것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A는 탈락인 건 확실하고요. 이해되면 끄덕해줘야 돼, 순서. 네. 자, B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쌤 B를 보니까 the thing we use 요렇게 끊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사용을 해. 그럼 얘는 take on, 띄게 되는 거야. 보이게 되는 거야. 다르지 않은 의미를 보이게 돼. 그럼 그 다르지 않은 의미가 즉 뭐냐면 걔네들은 그냥 단지 우리가 get along,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비야. 그럼 이것도 조금 풀어볼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선생님 갑자기 뭔가 등장했는데 이걸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도구가 됐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우리가 쓴 건 도구가 되는 거고, 도구가 되면 이거는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가져. 그 다르지 않은 의미가 뭔데? 결국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장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뭔가를 써? 그럼 그거는 장비, 즉 도구는 도구다. 이 말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이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많이 버벅거렸던 게 뭐냐면, 선생님도 B도 제시문과 연관된 진술을 하는 것 같아. 도구는 도구다. 맞잖아. 우리가 쓰면 도구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C도 한번 읽어볼게. C에서 얘들아, follow from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게 약간 변수였는데, follow from이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에 거에서부터 따라 나온다 이거라. 얘를 부드럽게 번역하면 뭐뭐에서 비롯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 뭐뭐에서 비롯되다. 그럼 쌤 여기 this 나오는 거는 앞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럼 일단 제시문 연결되기 나쁘지 않아 보여요. this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앞에 나오는 내용은요,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자, 또 다른 말을 하는 느낌이 들어. 쌤, 여기까지가 우리가 A, B, C를 읽어본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봤을 때 A는 일단 뉴띵이 없으니까 탈락이었고, B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논리 이해되나? 그리고 C를 내려갔을 때 this가 나오니까 연결되는 게 괜찮아 보이지만 뒤에서 습관이라는 또 달라 보이는 소재를 썼거든. 그래서 나는 그나마 B가 나으려나 하고 얘를 먼저 읽었어. 실제 내 풀이법이야.
그치? 자, 그럼 내가 B를 한번 들어가 볼게. 이거 이해되나 봐봐. 야, 일단 B를 먼저 보자. 내가 명확하진 않지만. 자, when we encounter other thing. 근데 우리가 말이야, 다른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요. 선생님, when이라고 하는 단어 형광펜 칠 건데요. w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구체적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if나 for example과 결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걸 우연히 마주한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이 다른 것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대절로 붙는데, 이 대절 안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have yet to be known, 뭐 블러블 나오는데, 얘들아, yet이란 단어는 아직은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어구가 들어있는 단어야. 그치? 그러면 아직은 익숙한 장비라는 옷장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거래요. 그럼 아까도 이거 이해되나 봐. 추상적인 단어인 옷장을 빼볼게. 그럼 뒤에는 익숙한 장비라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그 익숙한 장비로 들어오지는 yet, 아직 안 한 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오, 그럼 쌤 묶어볼까? 꺽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로 묶어서. 선생님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것에 대한 얘기인가? 이해되나? 그러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는 건 이거 기존에 있던 거야? 새로운 거일 거야? 새로운 거 아닐까 이게? 그치? 잠깐만, 그럼 B 다음에 A 들어가는 건가? 조금 더? 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설명할 거야. 어떻게? 야, 아까 analogy 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비유적으로 설명할 거야. 내가 그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빗대어 표현할 건데, 뭐를 언급하면서 빗대어서 설명할 거냐면, 모든 다른 유용한 것들과 관련지어서 빗대어 설명할 거야.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안마기기를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의 안마기기는 안마의자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최근에 내가 보니까 저주파 같은 걸로 그냥 이어폰처럼 이렇게 목에다가 딱 거는 아주 간단한 기계인데, 걔도 목을 안마해주는 기계라고 팔더라고. 그럼 그걸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너 안마의자 앉으면 목 주물러 주는 거 있잖아. 그거 같은 거야 라고 빗대어서 설명한다는 거야. 소화가 돼? 자, 그럼 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다른 우리가 이미 쓰고 있던 유용한 도구들, 그거와 비유적으로 걔네들의 존재를 설명할 거야, 이 말이라고. 괜찮지? 자, 그럼 쌤 여기서 우리가 그 찾아 헤매던 뭐가 등장을 한 거거든.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한 거거든. 그럼 이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 거는 A밖에 없어. 왜냐? C에서는 이것이 습관에서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습관과 연결될 리는 만무하거든. 맞지?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관건이었던 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다 쓸게. 보이겠지? B 다음 A를 먼저 고정해 놓은 거야. 이 순서 고정. 그럼 이제 우리한테 관건은 뭐냐면, C를 엿다 꽂을까 엿다 꽂을까 였거든. 요 두 가지 포인트야. 맞지? 자, 그럼 쌤 일단 우리가 B에서 A의 흐름은 봤으니까 A로 올라갈게요. 자, 이거 좀 잘 캐치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새로운 것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장비인 거고, 그리고 다음에 꺽쇠로 묶어볼게. 자연의 물체들이 있어. 자, 새로운 것들,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도구인 거야. 자연의 물체들, 예를 들면 나무나 사람들 같은 건데, 이것도 그것들의 잠재적인 사용이나 값어치와 관련이 있어. 그럼 나무나 사람도 결국에는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뭐라는 얘기냐? 도구야, 이 말 아니야? 이해되나? 그럼 봐봐. 다음 문장에 더 word가 나와. 세상은 새로운 것, 자연적 대상, 세상이야. 자, 이렇게 이해되나 봐. 자, 이거 이해돼, 안 돼? 돼?
새롭게 등장한 것 구체적. 천상진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 알았어. 자연의 물체 구체적.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일반적으로 논지 확장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쓰자. 아, 일반적이란 단어에서 논지 확장인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becomes 뭐가 되고 있냐면 얘들아 이거 뭐라고 해석해? No more than 단지 뭐뭐보다 이상 아니야. 야 그따구로 번역하면 안 돼. 이거 그냥 단지야. 단지 딱 이거야 이 말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사용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자원인 거야.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용해야 되는 뭔 거야? 도구인 거야. 됐지?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도구야. 이거 어디 있는 말이랑 똑같죠? 제시문에 있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치? 그런데 C 부분에선 우리가 언뜻 읽었을 때 뭐의 습관, 그러니까 습관의 형성과 유지를 말했어요. 그럼 이제 C를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이런 방식은 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건데 따라와봐. 야,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야. 뭘 하는데 익숙해지냐면 특정한 행위의 패턴에 익숙해져. 그리고 그 행위 안에는 including 뭐를 포함할 거냐면 artifact 하면 인공적인 물건이야. 그럼 인공적인 물건을 나는 이 지문 안에서 도구라고 말을 바꿨어. 만들어낸 것이잖아. 그러면 도구 같은 것들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행동의 패턴이 익숙해져. 그러면 행동의 패턴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것이 fade, 뭐에? 사라져. 그럼 우리의 의식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방식으로 계속 행동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야. 얘들아, 이 C를 읽었을 때 그 어디에도 세상의 모든 것은 도구야 라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그런데 A의 마지막 문장은 세상의 모든 것은 도구야 라는 주제와 같은 말로 끝내고 있거든.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이 논지 때문에 가자. C가 끝이 될 수 없구나 라고 정리를 했어. 왜 그러냐면 앞에 제시문이란 단어를 다시 붙일게. 제시문 뒤에 C, B, A라는 순서로 흘러가야 될 것인데 이때 이유가 제시문에서 던진 주제와 A가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는 주제의 논지가 뭐합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문장에서 봤던 첫 문장과 끝 문장이 마지막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이거 무슨 구성이야? 양괄식 구성으로 글이 끝나야 맞을 텐데. 근데 갑자기 C를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해버리면 이것이 습관의 형성이다라는 다른 주제로 글을 끝내게 되거든. 그 이해돼요? 자,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 얘들아, 제시문에서 C로 넘어가는 거 100%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BA의 순서가 명확하고 A에서 C로 끝내는 건 논지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지는 CBA의 정답이 맞겠구나 이렇게 골라줬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문제 풀 때 이랬잖아. 얘들 이 문제는 맞추면 나이스 했고 틀렸으면 시간 한 배가 그냥 좀 빼버려도 되는 문제였어. 그 이유가 저 C를 앞에 놓을지 뒤에 놓을지 판단하는 게 그 시간 안에 되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는 맞아요. 알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36번 오늘 중요했던 문제로 이렇게만 다룰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7번도 몇 분 손을 들었더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넘어가서 보자. 좋아. 자, 37번 쌤이 여기 정리할 동안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저 보세요. 요 느낌으로 정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 느낌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맞은 거지? 틀렸어. 맞은 거지. 요거 틀린 친구들은 보니까 2번이랑 5번 찍은 친구들이 꽤 많네요. 2번 여기 있네요 또. 3번. 오케이. 자, 그럼 요것도 선생님이 한번 그냥 말로술 풀어볼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자, 제시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읽었나 확인합시다. 집중하세요. 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은 꽤나 까다로운 일이다. 아까 했던 거 복습. communicative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전달의, 전염성의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전파, 전달, 전염. 오케이, 그럼 한번 다시 읽을게. 자, 소통이라고 하는 건 꽤나 까다로운 일입니다. We find the success and failure of communication. 소통의 성공과 실패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곳에서 말입니다. 즉, prey, 먹잇감은요, can combat, 설득시킬 수 있어요. predator, 포식자가 자신들을 쫓는 것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수 있고요. patus, 는 밑에 태아라고 나와 있으니까 태아는 설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더 많은 자원을 주도록 설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뒤에 구체적인 소재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포식자한테 나 쫓아오지 마 라고 전달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 잘 전달된 거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밥 더 먹어야 돼 라고 하는데 전달하지 못했다는 건 소통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럼 결국 제시문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소통, 까다로운 일, 그리고 소통의 성공과 실패. 요 정도가 정리되어 있었으면 좋아. 소통, 까다로운 일, 그리고 소통의 성공과 실패. 자, 잡았고 아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 2번 아니면 5번으로 오답이 쏠려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5번 친구들을 위해 C가 안 되는 이유에 집중을 해서 한번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A부터 속어 가겠습니다. 형광펜 들어가야 될 단서는 some of these solution 이었죠. 자, 그렇다는 건 이 앞에는 뭐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 얘들아 또 이것도 있다.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앞에는 반드시 문제 상황도 제시를 줘야 돼. 근데 이미 제시문 안에서 소통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게 문제 상황 아닐까 싶은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A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이 솔루션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부가 있는데, 서치스 예를 들면 가젤이 스타트에 반짝반짝 껑충껑충 뛰는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요, are fascinating,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But 하지만 인간의 소통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A를 읽고 정리돼야 되는 거, 앞에 해결책들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 해결책은 누구한테는 적용될 수 없음? 인간에게 적용 불가인 거죠. 자, 그럼 일단 A는 탈락 치겠습니다. B로 내려올게요. The logic of evolution, 진화의 논리가 is crucial to understanding.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These success and failure. 형광펜 갈까요? These success and failure. 이런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는 데는 진화의 논리가 핵심입니다. 그럼 쌤 앞에는 성공과 실패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제시문에서 잡은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B가 명확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5번을 찍었다면 뭘 실수했습니까? B에 있는 연대지 단서 놓치고 간 거고요. 혹은 제시문에서 성공과 실패가 크게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C까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unless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부정어고 포함되게 읽어야 됩니다. 지안이 듣고 있지? 야, 만약에 말이야, the reproductive fate of two entity야. 그 두 실체의 번식의 운명이 완벽하게 섞인다면, 그럼 여기서 형광펜은 two entity 아닙니까? entity는 실체야. 그냥 살아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존재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 그럼 앞에 두 개의 실체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 없잖아. 맞지? 자, 그럼 이제 B가 스타트니까 가볼게. 자, 이제 왜 2번이 아닌지에 집중할게. 자, B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이런 소통의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는 데는 진화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진화의 논리는 tell us,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When individual, 개개인들이 common incentive, 공통의 유인책을 가졌다라는 걸 말해줘요. 이 공통의 유인책은 즉 cells in a body,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bees in a beehive, beehive, 벌집 안에 있는 벌 한 마리 한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됐어? But, 하지만 having some common incentive, 공통의 인센티브를 가졌다라는 것만으로 isn't enough, 뭐하진 않아요? 충분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밑줄 들어갈게요. isn't enough 밑줄 한번 칠게요. 그럼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이런 거 아니야?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된다. 공통의 유인책 플러스 알파라는 거야. 그 얘들아, 얘는 알파가 필요해라고 제기한 거지 알파가 뭐야 라고 제시한 건 아니죠. 그럼 A로 올라갔을 때 솔루션으로 받을 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골라주면 돼. 끄덕끄덕 되나요? 자, 그럼 쌤 멈추고 있을 테니까 2번 별표, 5번 별표 각각 오답의 이유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2번, 5번.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우리가 순서 삽입 문제 틀렸어. 내가 해설지를 봐. 근데 해설지에 뭐라고 나오냐, A는 이 내용이고 B는 이 내용이고 C는 이 내용이고 뭐 이렇게 연결돼야 맞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왜 내가 찍은 답이 안 되는지를 설명하진 않는단 말이야. 순서 문제는, 삽입 문제는 그래서 해설지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내가 틀린 게 왜 안 되는지를 잡는 게 순서 삽입의 마지막 관건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준 38번 문제 볼 가치 충분합니다. 조금만 봅시다. 알겠죠? 38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얘도 제시문의 내용들은 조금 잡고 가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읽기 전에 벤처라는 단어의 특징을 좀 볼 건데, 벤처는 일단 모험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걸 동사로 썼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단어도 있고요. 위험을 무릅쓰다, venture. 모험은 위험한 거니까. 근데 얘들아, 모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과가 확실해서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한번 해보다 이런 뉘앙스도 괜찮아.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두 개 다 괜찮을 것 같거든. 자, 그럼 그대로 제시문 한번 번역해보면, 누군가는 대절이야라고 한번 그냥 툭 던져볼 수 있어 라고 하거나, 누군가는 대절이야라고 말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어. 뭐 이거나 이거나. 자, 그러면 뒤를 읽어봤을 때 This is because, 형광펜 단서 들어갑시다. 맞죠? 앞에는 그럼 결과, because 뒤가 원인이야. 그럼 one might venture의 의미를 봤을 때 앞에 어떤 결론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대해 툭 던지는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는데, 흐름 이해되니? 자, 그 대절 이하를 보니까, because 이하를 보니까 the profession, 직업이 were simpler to remember, 기억하기 더 간단하다 이거야.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들로 말이죠. Perhaps, 아마도 그 단어들이 익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막 5명 정도가 처음 모여있는 모임 자리에 내가 나갔어. 그럼 나갔을 때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하고 있는 봄쌤이라고 해요 라고 말을 했어. 봄쌤을 기억해? 학원 강사 기억해? 학원 강사 기억한다 이 말이야. 사람의 이름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더 익숙한 단어가 아마도 직업일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오케이. 그럼 제시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정리 잡고 앞 내용 한번 잡아볼게.
자, 일단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제시문에서는 누군가가 생각한 원인을 들어줘야 돼요. 맞죠? 자, 앞에는 결과, 뒤에는 누군가가 생각한 원인. 자,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직업이 익숙한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기억하기 쉬워요. 사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앞에 나올 말이 뻔해. 결과, 괄호 여시고. 직업을 잘 기억한다는 거죠. 이 말 나와야 맞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 되면 끄덕 좀 보여줘봐, 다들. 괜찮아? 직업을 잘 기억.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 봅시다. 삽입 문제 오랜만에 푸는 것 같은데. 자, think about someone you met just once. 네가 한 번 만난 사람 생각해봐. think about, 출발. 그럼 쌤 think about으로 출발한다는 건 예시로 출발. 도입부의 예시로 출발. 조금 눈 졸리는 것 같아서 또 킬게. Someone you met just once. 한 번 만난 사람 말이야. say 예를 들면 너가 비행기 옆에서 앉았던 사람. If that person,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네가 딱 한 번 만난 그 사람. 연결 잡으라고. 그 사람이 told you his name. 그의 이름과 직업을 말해. 나왔네? 이름과 직업을 말했을 때 Would you remember? 너 뭐 기억할 거야? 이름 기억할 거야? 직업이 기억할 거야? 그거 똑같이 기억할 수 있어? 됐지? 물음표 등장했으니까 다음 문장 중요한 건데 다음 문장에서 또 똑같이 풀어주네. 다시 한번 말할게. Are you an equal opportunity forgetter? 너는 똑같은 가능성으로 잊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름을 직업보다 더. 물음표 던졌거든요. 그럼 쌤 계속 물음표 던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a number of study, 여러 연구가 그에 대한 답을 줄 거야 라고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1번에 빈틈없고 2번에 빈틈없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이제 2번 뒤를 한번 가보자. 야, 우리가 이런 수많은 연구들이 대답을 해줄 건데 이런 질문에 뭐 함으로써 대답을 할 거냐면 showing volunteer, 자원봉사자들한테 얼굴에 그림을 보여줬어. along with 뭐와 함께 surname, 밑에 이름을 달아줄 거고 profession, 직업도 달아줄 거야. 지안아, 계속 나 봐야 돼. 사진 막 여러 장 보여주고 거기 밑에 이름, 직업 달아줬어. 자, when the same picture, 같은 그림이 were shown again, 보여질 때마다 during the test phase, 시험의 단계에 실험 대상자들은 were more likely to remember, 기억을 더 잘하더래. 여기 딱 등장하는데 기억을 더 잘하더래. 뭐보다 뭐를? 이름보다 직업을. 그럼 우리가 찾을 거다, 나올 거다 예상했던 뭐가 등장을 한 거야? 결과가 등장을 한 거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줘 본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어? 4번인 거거든. 쉽게 나와. 다만 왜 5번이 아닌지까지 내가 한번 넘어가 볼게. 형광펜 들어볼게. As a clever control, however, 하지만 우리가 아주 영리하게 조작을 하나 더 해볼게. 그럼 위에까지 실험을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좀 더 영리한 조작을 해볼게 이 말이야. 괜찮지? 영리한 조작을 해봤을 때 일부 단어들이 쓰였는데 이름에도 쓰이고 직업에도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문자니까 사람 이름 아니겠냐? 베이커시야 얘는. 근데 실제로 직업도 뭐야? 베이커야. 맞지? 파머야. F 대문자야. 사람 이름이 파머야. 근데 직업도 뭐야? 농부야 이 말이야. 그러니 이런 상황일 때 could have been used as the name, 이름이 될 수도 occupation, 직업이 될 수도 있는 영리한 통제 조건을 고려볼게. 아, 영리한 통제 조건 have been used as name or the occupation, 화살표 연결, 단어 제시를 이름도 되고 직업도 되는 단어로 내가 한번 영리하게 바꿔볼게. 자, 그랬을 때 still이란 단어야. 자, 번역 어떻게 했나? 형광펜 들어가 보자.
쌤, still이라는 단어는 부사로 여전히 멈춰있는 정적인 이런 단어지만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자리인데 컴마 찍혔어. 그럼 번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그랬지. 그럼 이름에도 쓰이고 직업에도 쓰이는 영리한 통제를 해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이 베이커라고 기억하더라고. 그럼 여기서 베이커는 소문자 베이커거든요. 그럼 뭐로 기억하더라고? 직업으로 기억하더라고. 그럼 제시문에 나왔던 one might venture, 누군가가 툭 던져본 그 말이 맞단 거야?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라는 거겠지? 그러니 4번의 제시문 들어가고 너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영리하게 조작해봤을 땐 네 말 틀린 거 같은데? 라고 전환해주고. 끝? 맞나요? 좋습니다. 자, 잘 해주셨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질문 많이 나왔던 게 얘거든요. 장문. 자, 이거는 좀 보겠습니다. 볼 건데 넘어가 보세요. 자, 요거는 아까 내가 여러분들 전체 리뷰를 조금 하면서 했던 말이요. 소재가 바뀌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했어. 자, 잠깐 리마인드 할게. 첫 문장에서 이코노미로 출발을 해. 경제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정답의 선지는 뭐를 말했어? architecture, 건축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뭡니까? 건축물의 경제성을 말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됐어요. 졸리죠? 자, 오늘 얘들아 내가 요거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게요. 어때? 괜찮죠? 바지 앞으로 입은 거예요? 되죠? 앞이에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 테니까 쌤이 잠시 입을 닫고 있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만 다시 정독하고 들어갈 거예요. 성진아, 정독입니다. 자, 2분만 기다릴게요. 시작. 자, 이렇게 내가 팁을 좀 줬지. 앞에서는 경제 얘기로 출발하다가
건축으로 내용을 바꾼다. 그래서 얘들아, 나는 이번 수능이 막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사실 생각이 안 들어.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들,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막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험생들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류의 글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단서 잡으며 읽었던 글들이 분명히 쏟아질 거야. 자,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 조급함 때문에 내 눈에 보이던 단서 잡는 거 하나도 안 잡고 내용으로만 읽으려고 어느샌가 내가 접근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얘기했나? 뭐 수능 때 예열 지문이나 뭐 이런 거 써야 됩니까? 난 절대 하지 말라고 추천을 하거든. 그냥 수능 날 뭘 해? 그날 당일이잖아. 그냥 쉬어. 마음을 편하게 해. 마인드 컨트롤을 해. 대신에 그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딱 한두 가지의 팁만, 좀 내가 지켜야 되는 포인트만 머릿속에 좀 새겨놔.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수험장 들어갈 때 국어 할 때 뭐뭐 조심, 수학 할 때 어떻게 하자, 영어 풀 때 요거 조심하자, 이런 키워드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 그건 쌤이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마다 했던 버릇이거든. 그러면 영어 과목 안에서는 해야 되는 거 딱 하나야. 단서 잡으며 읽자. 그냥 단서 잡으며 읽자. 감히 내용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단서 잡으며 읽자. 그것만 무너뜨리지 마.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내가 과다하게 불안하다? 그거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래. 그래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문제가 안 읽히고 안 잡히고 너무너무 떨리면 그냥 다들 그렇지라고 내려놔야 돼. 거기서 거기 말리기 시작하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 내가 수능장 들어가면 무조건 안 읽힐 거다라고 생각을 해. 난 무조건 안 읽힐 거고 무조건 막힐 거야. 무조건 떨릴 거고 나 무조건 집중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가서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것도 좀 고민되지 않냐? 아, 몇 시에 내가 집에서 나가야 되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선생님 동생이 재수를 했거든? 근데 이 새끼가 두 번 다, 한 번은 경찰차를 타고 왔고요. 두 번째는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 부모님이 다 내려다 줬거든. 정말 일찍 출발했는데도 그때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났었어. 내 동생 딱 수능 볼 때 그 두 번을. 차가 너무 막혀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한 번은 경찰차, 한 번은 경찰 오토바이. 그냥 공사가 다 망한 것 같아, 내 동생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갔었거든. 그러니 좀 일찍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실전 들어가면 되게 떤다. 자기 스스로 알아. 청심환 같은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일찍 가. 난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좀 더 일찍 가서 자리 배정 받고 그 자리를 좀 앉아있으면서 적응을 하다 보면 이게 이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 그냥 모의고사 풀러 들어간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본인이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 상태를 만들어두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얘들아 그 말 하잖아. 수능에서 중도에 나가는 게 제일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1교시 끝나고 그러잖아요. 봤는데 안 된다 느껴지니까 중도 탈락. 그냥 중도에 나가버리는 거지.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멘탈 무너져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 본인이 유난히 떤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서 그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럼 쌤 그 시간에 가서 뭐 합니까? 하지 마요. 책 읽어 차라리. 그게 나아.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팁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그 연대지 단서를 흘러가면서 글을 유연하게 넘어가 봐야 되거든. 판서 없이 한번 가볼게요. 들어가 보자. 자, true economy, 진짜 경제에 대한 이야기. 네모 박스에 소재 잡아야지. 첫 문장에 true economy 잡았다. 진정한 경제. 그 진정한 경제는 must be measured, 측정이 됩니다. In the quality of performance, 퍼포먼스의 질로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동그라미 친 게 true economy 잡았고 퍼포먼스 잡았고 화살표 연결했어. 아, 퍼포먼스가 이코노미를 결정한다. 됐지? 다음 거 가볼게. Not merely, 단지 이것 때문은 아니고. 그러면 단지 이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결정하는 거야. 끝. 지안아, 나봐, 졸리면. 자, in the preface to their historical survey. 역사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형광펜 단서. 서베이 나왔잖아. 앞 내용 구현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머릿속에 메시지 남기고 들어가야 돼. 아, 진정한 경제는 퍼포먼스로 평가. 남기고 이 문장 읽자고. 퍼포먼스로 평가하자. 자, 이 존이란 블라블라블라 사람이 대절이야를 강조했어. Design that failed to provide full emotional and physical performance. 쌤아, emotional performance가 뭐임? physical performance가 뭐임?
근데 결국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는 뭐야? 퍼포먼스잖아. 그럼 결국 퍼포먼스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못한 디자인이야. 맞지? 그럼 요 옆에다가 쓱 써봐. 퍼포먼스 X인 거야. 얘 퍼포먼스 못 줬어. 그럼 이거 진정한 경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말 나오나 맞나 봐봐. 야, 그렇게 해버려? 그럼 이거는 밑줄. 난 economical. 오케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에 보니까 however cheap. 아무리 싸더라도. 쌤, 여기서 however는 뭔데요? 복합 관계 부사 however예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뒤에 형용사가 붙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값이 싸더라도 라는 no matter how랑 똑같은 구문이 돼요. 그쵸? 좋아요. 다음 문장. 형광펜 또 나왔다. 인데드. 정말로. 그럼 또 똑같은 말이야. 나와야 될 말 뭐야? 퍼포먼스가 있어야 경제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저렴한 거야. 그러니까 저렴이라는 건 퍼포먼스와는 다른 거죠. 저렴하다라는 건 has never criterion great. 위대한 건물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 맞아 안 맞아? 맞아. 왜? 퍼포먼스가 결정하는 거지 값이 싸다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 A 괜찮아? So 또 형광펜이네. 그럼 이 so 문장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도 남아야 되는 메시지야. 퍼포먼스가 경제성을 결정할 거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진정한 경제성이란 뭔데? Architecture. 어디서? 건축에서. 됐어? 자, 이 문장에다가 별표. 그리고 뒤에까지 물결. so에다가 별표, 뒷문장까지 물결. 그리고 옆에다 써요. 핵심 소재 전환. 밑에다 괄호 열고 건축에서의 경제성. 아, 그럼 봄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읽어 내려왔는데 이 위에 나왔던 말들은 다 빌드업인 거예요. 경제성이란 퍼포먼스가 평가한다. 근데 나는 어디서의 경제성? 건축에서의 경제성을 볼 거고, 그렇다면 건축물도 퍼포먼스가 좋아야 경제적인 거다. 단순히 싸게 짓는다고 해서 경제성 있는 게 아니다. 말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 그치? 뒤에 더 읽어볼게. 야, 이 사람이 있네. 형광펜이죠.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앰베서더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러므로 매우 예리하게 익숙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뚜렷한 풍요와 극단적인 가난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익숙했어요. Yet, 하지만, 뒤에 뒤집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아주 흥미로운 야드스틱을 제안했습니다. 번역이 안 되거든, 야드스틱. 근데 밑에 각주도 안 달려있지. 맞나? 그럼 조금 더 번역해보면 야드는 땅의 거리를 재는 단위잖아. 스틱은 막대기고. 그래서 얘도 지표라는 뜻이야. 지표. 그럼 아주 흥미로운 지표를 제안했는데요. By which to measure economy. 그리고 그 지표에 의해서 경제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게 saying that 이렇게 말했는데요. 뷰티와 엘레강스입니다. 어디서요? 공공건축물에서요. 공공건축물, 학교, 박물관, 기타 등등. 예슬이 듣고 있나? 자, 이 건축물 안에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이라고 하는 게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질 만한, 비록 그거들이 값이 뭐하더라도 싸지 않더라도. 자, 이제 이 문장을 뜯을게. 뷰티 앤드 엘레강스에다가 네모 박스 쳐봐. 자, 우리가 박물관을 지었어. 박물관 짓는데 10억 들었어. 싼 값이 아니야. 10억 들어서 건물 지었거든요. 100억 들어서 건물 지었거든요. 근데 아름답고 우아해요. 위에다 써봐. 퍼포먼스가 좋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모박스 are worth having 네모박스. 직역하면 가질 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경제성이 있어요. 경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지마할 사원에 집중하면서요. 형광펜은 타지마할. 뭐 들어주겠다? 예시. 계속 일자 끝까지 감살리게. 자, the return on a public structure. 그러니 공공 건축물에 대한 return, 뭔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수익이에요.
이 수익이라고 하는 건 not merely 단순히 그것이 촉진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럼 not merely가 뒷문장과 연결되면서 단지 이것만 아니고 이것도 그래요.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다 되거든. 그럼 뭐가 공공구조물의 수익으로 봐야 되냐면 그 수익이라고 하는 건 전체의 즐거움이야. 그 건축물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 전체의 즐거움을 말해. 됐어? 그럼 얘들아 우리 청와대 개방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 다 득달같이 달려갔잖아. 쌤도 갔다 와봤어. 그럼 청와대라는 공간은 대통령이 직무 보는 기능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가치가 있지? 그럼 거기 가면서 우리가 보고 다 어때? 와 되게 멋있다 라고 유물 보면 놀라고 즐거울 수 있지. 그 자체가 whole pleasure, 퍼포먼스라는 거야. 이게. 그럼 그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형광펜 accordingly 따라서 그럼 또 인과관계 잡는 거야. 따라서 a building 어떤 건물은 can be very expensive 매우 비쌀 수 있어. 하지만 그 건물이 제공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흥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짓는데 드는 비용은 많을 수 있지만 그게 주는 즐거움은 깎이는 것이 없다. 드는데 비용이 있지만 밑줄 layer bargain for the pleasure 밑줄 퍼포먼스는 좋다. 네, 이거 이해되니? 그럼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구간에 넘어가 볼게. modest 그저 그런 건축물이야. 이거 형광펜 쳐봐. modest 적절한 중도의 그저 그런 이 뜻이잖아. 그래, 내가 말을 바꿔볼래? 그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물을 뜻해? 퍼포먼스가 그저 그런 구조물이야. 그럼 얘는 퍼포먼스가 그저 그런 거니까 얘는 우리한테 값어치가 있어 없어? 별로 없어. 근데 그걸 좀 어렵게 꽈. 퍼포먼스가 좋지 못한 건 말이야. would have provide 제공을 하는데 내구성 있고 위생적인 보호를 해주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이 보호는 뭘 보호하는 거냐면 mortal remains of 블라블라야. 바로 이런 유적지를 보호하게 쓰여야 돼. 퍼포먼스가 낮은 것들은 퍼포먼스가 높은 것들을 protection 뭐 해주는 거야? 보호해주는 것 뿐이야 이 말이야. 괜찮아? 다음 문장 내려갈게. but 하지만 또 형광펜 들어가자. 그럼 쌤 앞에서는요 그저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퍼포먼스 그저 그런 거 줬어. 그러니 비용도 어떻게 들어? 그저 그렇게 들어. 버스로 전환했어. 스펜딩 어떻게 써? more 더 돈을 많이 써. 앞에 거랑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more도 괜찮았던 거야. 돈을 더 많이 쓰면요 얘네들은 추정치로 이 정도 써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지어져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뭐가 좋은 애들이에요? 퍼포먼스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럼 퍼포먼스가 좋은 애들이니까 우리한테 전체적인 즐거움을 주니까 경제성이 오히려 뭐 한 거예요? 높은 애들이에요. 따라와주면 끄덕 끄덕. 마지막까지 갈게. Surely 분명히 this was sound economy. 이것이 합리적 경제일 겁니다. 형광펜 surely 분명히. 앞론지 똑같이 또 가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읽었던 건축에서의 경제성이 밑에까지 꾸준하게 적용되는 게 눈에 띄거든요. 막바지 갑니다. Our task 그리고 우리의 검증도 should be similar. 얘는 전체 형광펜. 자, 그럼 앞에서 계속해서 타지마할 사원 같은 것들을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같아야 돼. 우리의 뭐도? 검증도. 그럼 우리도 건축물을 검증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돼? 퍼포먼스. 대중한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을 봤을 때 가장 경제적 건물이야. 꺽쇠. 꺽쇠. 가장 경제적 건물 꺽쇠. 옆에다 화살표 빼봐요. 퍼포먼스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퍼포먼스가 좋다는 건 뭘 줘야 돼요? 대중한테? 즐거움을 줘야 돼요. 걔까지 적어놔. 가장 경제적 건물, 퍼포먼스가 좋은 것, 퍼포먼스가 좋다는 건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러니 2가 틀렸지. 가장 큰 전체의 플레저를 제공해줘야 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얘들아,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뭐가 뭔지에 단서 없으면 산발적으로 글이 읽히는 느낌이 들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하는 쌤 글이 안 읽혀요.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00% 다 단서 안 잡고 연결 안 지으면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하면 나머지 2번의 풀셋이 남았습니다. 그쵸?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그 연결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팁을 전달하며